안녕하세요. 드라마의 갈피를 잡아주는 오늘 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 공식 예고편과 제작 발표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소원이 어떻게 드라마의 서사를 이끌어갈지, 또 사탄 지니와 사이코패스 가영이 어떤 역설적인 로맨스를 만들어낼지 내피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는 김은숙 작가가 9년 만에 김우빈, 수지 배우와 함께 다시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장르의 정의부터가 독특한데요.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스트레스 제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램프의 정령 지니, 그리고 사탄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존재와 감정이 결여된 인간 사이코패스 가영이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목숨을 건 계약을 맺게 되니까요. 즉 표면적으로는 로코이지만은 그 안에는 운명, 욕망, 구원, 그리고 타락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김은숙 장관은 제작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죠. 끔찍한 신일수록 깜찍하게 쓰고 싶었다. 즉 사탄, 사이코패스, 죽음 같은 무거운 소재를 귀엽고 유쾌한 대화로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은숙표 로코의 진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 초반에 김우빈 배우가 연기하는 지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나쁜 지니야. 너희가 아는 언어로는 바로 사탄입니까? 이 한마디로 드라마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보통 지니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번 지니는 정반대예요. 그의 목적은 소원을 들어주며 인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다 타락한다. 그의 신념은 바로 가영과의 대결 구도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철학적 논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수지 배우가 연기하는 가영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예고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소원 같은 거 안 키우는 욕망 자체가 없는 인간, 감정이 결여된 인간, 즉 지니가 타락을 유도하려고 해도 그럴 기반 자체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게 지니에게는 최악의 시련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건 수지 배우가 제작 발표에서 가영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가영은 사이코패스지만 규칙과 루틴으로서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감정은 없지만 오히려 더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려고 해도 사이코패스라서 오히려 타락할 욕망조차 없는 정말 기묘한 역설입니다. 예고편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대사입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너부터 죽여줘? 지니는 계약상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 뒤 주인을 죽일 수가 있는데 가영은 첫 번째 소원으로 지니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니는 계약상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 뒤 그 주인을 죽일 수가 있는데 가영은 첫 번째 소원으로 지니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니의 계약 논리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전략이에요. 들어주자니 계약이 끝나고 거부하자니 정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 즉 이 순간부터 지니와 가영은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논리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로코 특유의 티키타카 대사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너부터 죽여줘 라는 요구는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지니는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니 억지로라도 가영 곁에 머물며 진짜 욕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강제로 함께 살게 되고 현관에서 공생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고편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갖고 싶은 게 생겼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생겼어. 특히 죽음에게. 이게 가영의 대사라면 감정이 없었던 그녀가 드디어 사랑이나 소유욕을 느끼는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지니의 대사라면 타락시켜야 할 가영을 오히려 지키고 싶어졌다는 의미인 거죠. 어느 쪽이든 이 장면이 바로 로맨스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 김은숙 작가의 전략 패턴을 떠올려 봅니다. 도깨비의 검, 시크릿 가든의 영혼 교환, 마지막에는 늘 희생과 구원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질 지니에서도 세 번째 소원은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결정타가 될 겁니다. 가영의 마지막 선택은 아마 이런 소원이 아닐까요? 우리 둘 다 평범한 인간으로 살게 해줘. 이 한마디로 지니는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해방되고 가영은 감정 없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이 됩니다. 구원과 타락이 뒤집히는 완벽한 엔딩이 되는 거죠. 수지 배우는 가영을 연기하며 얼굴 근육을 최대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무표정과 건조한 대사만으로 캐릭터를 표현했다는 거죠.
반대로 김우빈은 혼자 원맨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이는 감정 폭발, 분노, 유호, 장난까지 다 쏟아내야 하는데 가영은 리액션이 전혀 없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의 케미는 사탄의 원맨쇼 vs 사이코패스의 무반응. 이 데뷔에서 오는 웃음과 긴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계약인데 두 주인공의 대사는 귀엽고 유쾌하게 흘러가죠. 이게 바로 끔찍할수록 깜찍하게의 정수입니다. 김은숙 작가의 판타지 로맨스는 항상 불멸자와 인간의 사랑을 다루어 왔습니다. 도깨비 김씨는 저주받은 수요자였고 결국 인간을 구했습니다. 시크릿 가든은 판타지를 통해서 사랑의 희생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번 다 이루어질지는 다릅니다. 진이는 구원의 수호자가 아니라 타락의 사탄으로 등장합니다. 가영은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로서 운명에 저항하는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즉 기존의 선한 운명 서사가 뒤집혀 악한 운명조차도 사랑으로 전환 가능할 거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 이루어질지니는 단순한 판타지 로코가 아닙니다. 사탄과 사이코패스라는 극단적 캐릭터 설정을 통해 구원과 타락이 동시에 뒤엉킨 역설적인 로맨스를 보여주려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 계약의 파괴. 두 사람의 강제 동거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원, 욕망의 탄생. 현관에서 로맨스로 전환하는 시점이 됩니다. 세 번째 소원은 사랑을 통한 구원, 사탄의 해방과 가영의 인간화. 김은숙 작가 특유의 유쾌한 대사와 배우들의 독특한 케미가 더해져 이 작품은 판타지 로코 장르의 새로운 진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이와 가영,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내피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